엑셀 프로그램 찾으시고 다른 통함수 열기 찾아보기 과목 크마리그 이론 계산 작업 하려시고 시트 이론 수학 삼각이 20 들어가겠습니다. 수학 삼각이 우리 지난주에 치렀던 기본 함수라고 해서 엑셀 기능정의라는 파일에 있는 내용들 다 바로 보시고요. 어, 이제 그 기본적인 함수를 가지고 함수 실습을 할 거고요. 일단은 조금 쉬운 것부터 진행을 차차 좀 실을 좀 높은 걸 해서 이번 주는 수업이 화목금 3일 있죠. 어떻게 다 열심히 해서 그냥 끝낼까?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엑커말 이거 자격증 시험에서 엑셀이 될까지 함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 시작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가성비가 좀 안 나오고요. 시간 투자는 해야 되고요. 이걸 안 하면 시험에 합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시간 투자가 좀 많습니다. 다른 기능에 비해서. 그리고 내용도 좀 있고. 그래서 부지런히 잘 따라오시는 게 맞지 않을까. 자, 이제 시트는 수학 삼각의 교재는 86페이지. 표일은 좀 더 다시 할게요. 나중에 하고. 어, 표 4번부터 보겠습니다. 문제 마음속으로 같이 좀 읽어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이 정도에서 충분히 보이시죠? 자, 표사에서 1차 셀 범위에 있는 요 데이터 확인으로 2차 셀 범위에 있는 데이터 확인을 사용하여 차이를 구하여 항상 표에 있는 데이터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는지 꼭 파악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차이를 구하여 절대값으로 점수 차이를 이 영역에 나타냈어요. 점수 차이는 1차 마이너스 2차 ABS 함수. 자, ABS 함수가 뭐라고요? absolute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ABS 절대값을 나타내는 함수라고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뭐부터 해야 되죠? 점수 차이부터 구해야죠. 그래서 1차 빼기 잠깐만요. 이거 자 식을 어떻게 작성하든 간에 같은 형태의 수식이 반복적으로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동 치우기란 기능을 몇 번 사용하시면 된다고요? 아래쪽으로 한 번만 사용하시면 된다. 이때 상대 참조랑 절대 참조라는 주소 형태만 고민하면 된다. 기억나시죠? 자, 이걸 1차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저, 저 셀프를 가지고 자동 치우기를 사용한다면 그냥 추우시면 약해요. 자동 치우기를 사용한다면 저 주소는 변해야 됩니까? 고정입니까? 변해야 되겠죠. 각 응시 번호별 1차 값이 다 와야 되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자동 치우기를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 이 H15는 변해야 된다. 무슨 주소? 상대 참조 마이너스 2차. 2차도 상대 참조 이해되시죠? 엔터.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절대값 표시하라는 게, 자, 우리가 차이를 물어볼 때 마이너스 6 차이 납니다. 마이너스 4 차이 납니다. 이렇게 대답하진 않습니다. 차이는
그냥 6 차이 납니다. 4 차이 납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차이라고 원래. 그러니까 마이너스도 플러스로 플러스도 플러스로 계산해야 되겠죠. 그 개념의 계산 방법이 뭐라고요? 절대값 계산이라고 ABS. 함수명은 대문자, 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엔터 치면 다 대문자로 바뀝니다. 됐어요? 자, 2번부터 좀 볼까요? 조금 표 1로 가겠습니다. 표 2에서 과일별 총 개수를 상자당 개수로 나눠 상자 목수와 나머지를 구하여 상자 가로 열고 나머지 가로 닫고에 표시하시오. 자, 문제 읽어보시면서 데이터 확인하시고요. 자, 천천히 읽을 테니까 어느 데이터를 이용하는지 확인하시고 자, 어떻게 계산하라고요? 아, 그리고 혹시나 잘 되시면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이 문제 안에만 있으세요. 네? 잘 된다고 다음 문제 넘어가지 마시고 같이 하세요. 제 것도 하고 맞춰보기도 하고 제 틀린 게 있으면 지적하시기도 하고 먼저 가시는 게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상자 가로 열고 목수와 나머지 표시 방법은 상자 목수가 10이고 나머지가 4이면 10 가로 열고 4 가로 닫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죠. 이때 int와 mod 함수와 앰퍼센트 연산자 사용. 자, 제 화면 보셔야 되겠는데요. 어, 여기 상자 몫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죠? 네? 상자 몫이라는 게, 파인애플이 329개가 있는데, 한 상자당 몇 개 담을 수 있다고요? 25개 담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총 몇 상자가 나오죠? 329 나누기 25 하면 되죠. 거기에 뭐만? 몫만 구하면 되잖아요. 나누기를 하면. 몫을 구하면 그러니까. 몫을 구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자 수가 몫수라는 그런 개념이고. 자, 그러면 몇 개 남죠? 한 4개 정도 남지 않을까요? 25개 담으니까 대충 암산하면. 그게 이제 그러면 상자 몇 상자? 상자도 암산하면 8, 9, 19개 상자에 뭐 4개 정도 남는데. 자, 우리 이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저 몫을 구하는 방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수를 나누어 저 빨간색 표시도 했죠. 두 수를 나누어 정수값을 표시한다. 이게 뭐라고요? 몫이라고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기본 공부하고 오셔야 됩니다라고 계속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기본 공부를 지난주에 다 마친 거고요, 지난주에. 그래서 조금 조금씩 하려고 합니다. 뭐 어차피 다음 주 추석이 보이고 추석 전까지는 뭐 5번 수업 있으니까 뭐 그 사이에 다 마치지 않을까. 잠깐만, 우리 아니군요. 아, 이번 주, 웬만하면 이번 주 끝내야 되겠네.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나머지 구한다. 그러면 몫을 구하는 방법, 나머지 구하는 함수 MOD 문제 있었죠. 그 다음에 M% 연산자, 데이터 연결 연산자. 오케이. 자, 그러면 수식의 식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자동 채우기 몇 번 써야 될 구조라고요? 한 번만 쓰면 다 채울 수 있겠네요. 이때는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된다. 자, 그러면 두 수를 나눈 거. 실수값이 나오겠죠. 여기에, 자, 이건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이 주소. 항상 이게 절차입니다. 주소가 자동 채우기 쓰겠다고 판단을 내리면 항상 주소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것이냐. 변해야 되겠네요. 네?
각 가일명의 총개수, 상자당 개수니까. 그러면 이 엔드 치면 실수값이 나오겠죠. 그 실수값의 정수 부분만 표시하라. int 함수. 그냥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아, 죄송합니다. 300개군요. 아, 죄송합니다. 암산이 안 되군요. 12개의 항상이니까 13개 상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오케이. 이렇게. 그 옆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가로 열고 있어야 된다죠. 그 나머지 값이 돼요. 가로 닫고 이렇게 있어야 된다 했으니까 이 데이터와 서로 다른 데이터를 연결시켜야 된다. 다른 성격의 데이터. 문자 가로 열고 라는 데이터를 직접 문자 직접 입력, 쌍꺼풀 처리, 엔터. 그래서 항상 그게 중간 과정의 내용이 머릿속에 상상이 되지 않으면 엔터 쳐서 중간 결과값 확인하세요. 중간 과정에.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한 방에 다 끝나는 거고. 자, 가로 안에 무슨 데이터가? 나머지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연결, 나머지 구할 때 무슨 함수? MOD 함수 씁니다. 넘버, 총개수, 상대 참조 같은 원리로. 엄마, 잠깐만요. 자, 다들 제 화면 보시고 마무리하세요. 제가 지금 어느 셀을 선택해야 된다고요? I3셀을 선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단 2번 이야기해 드린 것 같은데, 이 셀을 지금 선택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니죠. 셀을 선택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라고요? 흰색 십자가 포인트, 1대 셀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금 선택할 수가 없다. 그래서 흰색 십자가 포인트 상태에서 이메일 셀을 하나 선택합니다. 그리고 방향키로 이동, 원하는 주소 나타날 때까지. 자, 이제 다음에 나올 때 다른 방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뭐 지난주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지금 복습. 자, 가로 닫고, 그리고 엔터 치면, 나머지 값 4가 나오겠죠. 그 옆에 또, 가로 닫고라는 문자가 연결되어 있다. 이건 이제 데이터 나열 개념인데, 어쨌든 여기서 키포인트가 되는 건,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요겁니다, 요거. 이건 그냥 단순히 외워서 몫을 구하는 함수, 뭐 그런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겁니다.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이거. 자, 이런 것도 한번 해봅시다, 이제. 이런 것도. 나중에 합시다. 아니군요. 좀 잠깐, 우리, 그거 하셨죠? 같이 합시다, 그냥. 그래. 우리, 저기, 뭐지, 등수관하는 거 하셨죠? 랭크 함수 기억나세요? 등수관 랭크 함수는? 자, 3번 가겠습니다. 표 2에서 과일별, 죄송합니다. 3, 표 3에서 교통비, 세일 범위에 있는 데이터 확인, 숙박비 세일 범위에 있는 데이터 확인, 쭉 대충 훑어보세요. 합계를 구하여 출장비 합계 범위, 저 범위에 셀 범위 영역에 표시하시오. 출장비 합계는. 출장비 합계는 천의 자리에서 내림하여 만 단위까지 표시. 1, 2, 3, 8, 5, 9 이면 1, 2, 0, 0, 0, 0으로 하시오. 썸과 라운드 함수 사용. 자, 썸 함수 먼저 하실 거고, 라운드 다운은, 라운드가 아니고 라운드 다운은. 라운드 배우셨고, 반올림, 그 다음 라운드 업 올림, 라운드 다운 내림, 뭐 트렁크까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각 개인의 출장비 합계를 계산해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자동차기 한 번 사용해야 될 구조 맞아요? 그것부터 파악. 그리고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일단 출장비 합계를 합계 계산하는 함수 뭐라고요? 썸. 이거부터 해야지, 이 문제 제일 먼저. 그러면 개인의 인접해 있으니까 범위 설정. 이 범위는 3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자, 앞에 보세요. 이걸 인접해 있으니까 범위 설정. 아니면 떨어져 있는 거라 생각해서 콤마 이렇게 해도 되죠? 예? 셀이 첨부이 되잖아요. 그럼 이 주소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자, 인접해 있으니까 범위 설정해도 되죠? 이 범위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아니, 왜 한 개씩 할 때는 다 이해가 되는데 왜 두 개를 같이 해놓고 왜 못하지? 대답을 못하죠? 똑같은 거 아닌가요? 저 범위가 따라 변해야 되지 않냐고요. 아니, 방금 왼쪽하고 오른쪽 게 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왜 그러면 같이 있는 게 한꺼번에 변한다고 생각을 왜 안 하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건데. 그걸 누굴 원망할 거냐는 건데. 그런 상황을, 지금 이런 상황을. 살면서, 물론, 우리가 이런 어려운 거 몰라서 사는데 한 지장 없습니다. 왜? 내가 돈만 잘 내주고 돈만 잘 받으면 내 돈만 잘 받으면 애들 산다 한 지장 없어, 그러면. 근데 사실은 그거 가지고 세상 사는 맛이 날까요?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어떡할 겁니까?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처리를 하든지, 그러면 또 다른 방법.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면 되잖아요. 아닌가요? 둘 중에 어느 거라면 여러분한테 지금 여러분들은 본인이 스스로 해결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하셔야죠. 어려운 것도 하셔야죠. 머리 아프다고 안 하시면 세상에 나 도움이 될 만한 일이 내게 될까요? 여러분 다 빼기밖에 못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알아도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다니까요. 누가 나한테 많이 아니 적게 하니 그래서 할 사람도 없고요, 요즘은. 그러나 세상에서 이런 항상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 놓든지, 아니면 내 머릿속에 뭐 난 지식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방금 이야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왜 갑자기 한 개씩 물어볼 때는 대답을 하고 왜 두 개를 같이 물어볼 때는 그러니까 같은 원리입니다. 이 범위가 이 범위 자 자동차기 한 칸 내려갈 때 이 범위라면 두 칸 내려갈 때도 이 범위여야 되고 세 칸 내려갈 때도 이쪽 범위 네 칸 내려가면 다 따라 변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셀 범위에 대한 상대 참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는 게 끝이 아니고 말했죠. 내리마라 그랬죠. 그러면 소수점, 천의 자리에서 내리마라 그러니까 일시, 백, 천이니까 공이 4개 나와야 됩니다. 공이 4개. 만의 자리가 있으니까. 이때 사용하는 함수. 자, 이 값이 18만 5천 맞아요? 엔터 치면 18만 5천 바뀔 거 아닌가? 이 숫자 값에 대해서 말하고요. 내리마세요. 왜 자꾸 바뀌지? 라운드, 아. 자, 이게 18만 5천의 숫자 값이었죠. 넘버. 맞잖아요. 엔터 치면 그렇게 바뀔 거고, 숫자로. 콤마. 넘디스트 자릿수 얼마? 마이너스 4. 흘리면 수정하시면 된다. 오케이. 뭐 하나 빠지? 아니, 좀 이따 돌아와서 할게요. 아니, 오늘 다시 올 겁니다. 오늘 여기. 어디로 갈 거냐면 통계 1, 통계 2로 갈 겁니다. 통계 1 시트로 가겠습니다. 할 때 부지런히 하세요. 뭐, 결과가 나오면 더 좋잖아요. 어떤 이유에서 자격증 따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하셔서 자격증 빨리 따셔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결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건데 조금 신경 좀 쓰시고 뭐 일이 있어서 결석하시겠죠. 그 결석하시는 건 좋은데 빠진 수업을 좀 메꿔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 블로그에 있는 영상 보시고 유튜브 영상 링크 돼 있는 거 보시고 복습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다 도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안 하시는 거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기 싫다라는 거. 자, 저게 91페이지. 분명히 할 수 있는 여건 다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선 다해서 수업하고 있고요. 뭐, 수업 열심히 안 들으시면 또 잔소리하고 뭐 그러잖아요. 자, 1번 가겠습니다. 표일에서 직급이 대리가 아닌 사원수 다음 셀에 계산하시오. 자, 직급이 대리가 아니다. 자, 계산된 사원수 뒤에 명을 두시오.
명을 포함하여 표시 3명이라고 표시하는 이야기입니다. sum if, count if, average if 중 함수 중 알맞은 함수와 m% 연산해. 자, 알맞은 함수는 주어진 함수 3개가 있는데 3개 중에 1개를 뽑아 쓰거나 3개 중에 2개를 뽑아 쓰거나 3개 중에 3개를 뽑았을 때는 알맞은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네? 자, 그러면 일단 문제 내용부터 한번 파악합시다. sum if가 뭐라고요? 한 개의 조건값에 맞는 합계를 계산하겠다. sum if. count if는 한 개의 조건값에 맞는 개수를 계산하겠다. average if는 한 개의 조건값에 맞는 평균을 계산하겠다. 자, 이게 공부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 중에 골라서라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일단 직급이 대리라는 게, 자, 문제 읽어가시면서 앞으로 이제 조건 찾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판단이 되는 조건도 있을 겁니다. 자, 이걸 문장으로 적으면 이렇게 적겠죠. 직급이 대리가 아니다. 그럼 직급이 대리가 아니다. 이 반대는 뭡니까? 반대 문장은. 직급이 대리이라겠죠. 그러면 이걸 제가 늘 이제 이제까지 수업을 하면서 제가 표기했던 방법이라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이꼴. 그럼 아니다면 뭡니까? 이꼴 대신에 요걸 갖다 붙이면 되죠. 응? 자, 그래서 그러면 직급이 대리다가 아니라는 조건, 값에 해당되는 사원수, 개수를 계산하라. 그럼 관련해 있는 함수가 뭐죠? 카운트 if가 되겠죠. 카운트 if. 알맞은 함수 골라서 했으니까. 그러면 이런 내용을 알아야만 개수와 관련된 함수 이거밖에 없잖아요. 아, 이꼴 count if 바로 열고 기본 함수가 공부가 되어져 있다고 지금 가정하고 진행하는 겁니다. 제가 수업의 지금 기준은 복습 안 하셨으면 뭐 저를 너무 하지만 저는 분명히 하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고생할 수도 있으니까. 자, 랭지 조건 값을 찾을 범위, 직급 범위, 자, 대리이다라는 조건이었으면 사실은 문자 값이니까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문자 값이나 숫자 값이나 아니면 식이란 개념의 표로. 자, 그런데 원래 제가 조건을 적을 때는 자, 제 화면 보고 자,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듣고요. 원래는 형태적으로 봤을 때 이 꼴이 있어야 된다고요. 원래 형태적으로 봤을 때 이 꼴이. 그러면 원래 근본적인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야 맞지 않냐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엑셀에서 이 꼴은 조건 작성할 때 이 꼴은 생략해서 작성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꼴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엑셀은. 왜냐하면 엑셀을 처음 쓰는 입장이라면 이 꼴을 붙이는 것도 되게 귀찮거든요. 왜냐하면 저 형태가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보통 생략해서 씁니다. 조건을 적을 때 이 꼴은. 그 외의 연산자는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게 이 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뭐 벌써 여러 개 생략해버리면. 그래서 처음면 이 꼴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니다라는 거, 이건 이다잖아요. 아니다라는 건 이 꼴 대신에 뭐 연산자를 이렇게 바꿔놓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다른 연산 생략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두 개의 인수가 지금 필요한 사항이고 함수의 마무리 가로 닫고 엔터. 이게 끝인가요? 명자 붙이라 그랬죠. 그러면 다시 수정 상태에 가서 F나 더블 클릭 수식 입력줄을 이용하여 6이라는 데이터. 자, 이게 6으로 보이세요? 응? 이게 6으로 보이세요? 아직도 안 보이세요? 방금 엔터 치니까 6으로 나왔잖아요, 방금. 그럼 이거 변할 거 아니에요, 6으로. 그럼 6이라는 데이터 연결. 머릿속에 그렇게 이제 상상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그냥 카운트 if로 계속 나타나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진짜 6이 보인다는 게 아니라 어떤 숫자 값이 나타나겠구나라는 생각, 막연한 생각. 이거 우리가 암산할 것도 아닌데 그게 진짜 6인지 5인지 우리가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숫자 정도이구나 그런 느낌 정도만. 그래서 나중에 몸에 배이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 의도적으로. 대답하기 싫어서 대답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아니, 대표적으로 누가 대답 안 해주면 불안했어요. 제가 뭘 잘못 가르쳤나? 제대로 뭘 빠뜨리고 가르쳤나? 뭐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요구하는 편인데 박자를 좀 맞춰주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면 고맙겠는데. 자, 물론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마음속으로는 꼭 대답하세요. 자,
이번에 2번 가겠습니다. 자, 방금 문제 읽었죠? 자, 표 2에서 커뮤니케이션, 회계, 경영 전략이 모두 80 이상인 학생 수를 제2원세로 계산하시오. 데이터 확인해보세요, 쭉.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회계 데이터, 경영 전략 데이터. 확인하셨어요? 자, 학생 수 계산. 카운트 if 수중 알맞은 함수. 자, 카운트는 숫자 데이터 개수에 알려주는 함수입니다. 카운트 if는 방금 하셨고요. 카운트 if 수는 복수니까 2개 이상의 조건값에 맞는 개수를 표시하겠다. 자, 그러면 조건이 몇 개였죠, 방금? 문제 속에. 조건 찾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조건이 몇 개였다고요? 이런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드리기 전에 스스로 찾아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은데, 자, 뭐 안 되시면 같이 따라오셔야죠. 커뮤니케이션 80 이상이라는 조건 한 개, 회계 80 이상이라는 조건 한 개. 그러니까 이거 국어 실력이 제가 좋아야 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국어 실력 없으면 못하는 거죠. 이거 왜냐면 이겁니다. 커뮤니케이션 80 이상이다라는 문장 한 개, 회계 80 이상의 문장 한 개, 경영진량 80 이상의 문장 세 개라고요, 원래. 세 개를 합쳐놓은 거라니까, 지금 그게. 그거 뭐 국어 실력이지, 뭐, 그게 뭐, 무슨 실력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그러면 조건이 몇 개? 2개 이상은 엔드 조건인지 오화 조건인지 판단. 이거 엔드입니까? 오화입니까? 엔드. 왜? 문맥에 모두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교재에 보면 엔드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보이는 문제입니다. 이건 모두 엔드 조건입니다. 그다음에 조건 세 개를 모두 만족하는 개수. 그럼 주어진 함수 속에서 count if 쓰라는 함수 써야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함수식 작성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걸 개수, count, 조건, if 2개 이상, s 가로 열고. 물론 그 마법사 단계를 그냥 한 번만 보여주고 이렇게 넘어온 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크게 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는 관계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복습을 좀 하고 오라는 거고요. 시간 한 석 달 정도 주시면 제가 그냥 복습하라 소리 안 하겠습니다. 그냥 석 달 정도 주시면 수업해봤자 뭐 한 달 쓰면 한 총수 12번밖에 없는데 굉장히 잘하세요. 순서 엔드니 조건이니까 순서는 상관이 없고요. 그러나 저는 화면에 나와 있는 순서에 따라가겠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 범위, 조건값을 찾을 범위, 첫 번째 조건값을 찾을 범위, 콤마. 자, 80점 이상 쌍따옴표 묶어줘야 됩니다. 규칙이 그렇습니다. 사용하는 형식이, 콤마. 두 번째 조건값 찾을 범위, 회계 범위, 콤마 80 이상. 병행 전략 범위, 콤마 80 이상. 바로 닫고. 다른 내용 없었죠? 여기 가로 닫고 끝. 네? 5번 가겠습니다. 아니, 마무리 안 되셨나요? 잠깐 기다릴게요. 자, 마무리 됐겠죠? 자, 표로 가겠습니다. 일단 표. 자, 문제 같이 마음속으로 같이 좀 읽어주시고 표 5에서 생산품 C의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표준 편차는 소점이야 두 자리에서 내림하여 한 자리까지 표시. 123.45면 123.4로 표시하시오. 내림이네요, 내림. 라운드 다운이라는 함수. 그다음에 stdv가 뭐라고요? 이것도 잠깐, 오케이. 그, 기억을 좀 되새기는 의미에서 잠깐만. 왜냐면 이게 자주 나오는 함수가 아니다 보니까 실습을 그렇게 자주 못할 겁니다. 기출문제도 그렇게 많은 문제가 없고 해서, 여기가 좀. 예.
어, 제가 VAR이라고 하는 분산 계산 함수하고 표준 편차 계산 함수 통계 용어입니다. 그래서 뭐 식이 어떻게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고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분산 계산 함수가 VAR이라는 함수를 쓴다.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함수가 STDV 함수를 쓴다라고 하는 게 지난주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이제 머릿속에 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아도 좋습니다. 어렴풋이 배웠다는 건 좀 알고 계셔야 된다고. 자, 완벽하면 더 좋고. 자, 이거 표준 편차부터 계산해야 되겠네요. STDEV 가로 열고 넘버 생산품 C 데이터죠. 인접해 있으니까 범위 설정 가로 닫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 상대니 절대니 물어보지 않는 이유는 내가 자동 채우기를 우리가 사용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안 할 거죠. 굳이 안 할 거면 뭐 상대인지 절대인지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고요. 기본 주소연도 작성하시면 된다고요. 자동 채우기를 사용할 게 아니라면 됐습니까? 자, 뭐 엔터 치면 어떤 숫자 값이 나오겠지 뭐 이런 게. 저기에 대해서 뭐 내일이 말하 그랬죠. 라운드 다운. 아, 4, 3, 5, 7, 5, 7, 7, 8,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 숫자 값에 대해서 내림, 라운드 다운, 바로 열고 숫자, 콤마 조금씩 조금씩. 뭐 어쨌든 오늘 해야 될 목적지가 좀 있기 때문에 자, 1, 가로 닫고 그리고 엔터. 이렇게. 소수 첫째 자리라고 잠깐만요. 소수의 둘째 자리에서 내림하여 한 자리까지 보죠. 그러면 여기 1이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1. 그래서 소수점 기준으로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정수값을 나타낼 때와 마이너스 값을 나타낼 때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걸 좀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수점 둘째 자리에 반올마여, 내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 그때는 1이라는 정수값을 씁니다. 헷갈리는 거죠. 자, 이 정도는 뭐, 자, 6번 가겠습니다. 자, 요 문제 유형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자,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표 3에서 점수 데이터 확인하시고, 중 세 번째 높은 점수, 3위 점수를 표시하시오. 우리가 배웠던 함수 중에 등수와 관련 있는 함수가 이런 함수가 있었죠. 랭크.eq, 시험에는 랭크.eq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요거죠. 그런데 이건 제 직접적 등수를 가리키고 등수와 관련이 있는 함수는 뭘까요, 그러면? 이동네가 아닌가? 이동네가 아닌가? 몇 번째 큰 값, 몇 번째 작은 값, 이게 등수와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금 문제 화면 시트상의 표현에 3위 점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3위 점수란 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럼 주어진 함수가 라지가 있고, 맥스가 있고, 스몰이 있고, 미니라는 함수가 지금 문제에 있었다고요. 자,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 3위 점수 그러면 머릿속에 딱, 3위 점수만 딱 보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 랭크.eq라는 함수가 머릿속에 딱 떠오를 거예요, 저도. 그런데 이 문제에서 그럼 랭크 내 생각과 주어진 함수가 딱 맞잖아요. 금상첨화죠. 그만큼 좋은 게 없겠죠. 근데 고개를 내려서 보니, 내용을 보니, 랭크점 익히는 함수는 없네요, 이제. 그럼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이제. 문제 해석을. 자, 그래서 주어진 함수 중에 라지 몇 번째 큰가, 맥스 최대값을 표시해주겠다, 스몰 몇 번째 작은 값을 표시해주는 스몰, 그 다음에 최소값을 표시해주겠다, 민. 자, 그러면 3위 점수라는 걸, 저걸 어떻게 했어요? 주어진 함수가 4개가 있잖아요. 저 4개에서 저걸 뽑아내셔야 됩니다. 3위 점수 어떻게? 세 번째 높은 점수라고 해석하실 줄 아셔야 된다고. 그리고 저게 세 번째 큰 값이구나라고 이제 왜? 3위 점수니까 세 번째 그 높은 점수잖아요. 그럼 다시 세 번째 큰 값이라고 해석하면 무슨 함수가 떠오릅니까? 라지가 떠오르겠죠. 물론 라지를 보고 이렇게 해석했지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시험이라는 게 녀석이 친절하게도 이렇게 우리가 배운 대로 표현해주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상황에 맞는 함수를 뽑아 쓰는 게 능력이라고요. 딱 우리가 배운 표현대로 그대로 나오진 않습니다, 거의.
그렇게 나온다? 되게 쉬운 문제죠. 뭐 어찌됐든 우리가 배운 대로 딱 표현대로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러면 일단은 3위 점수, 세 번째 높은 점수, 세 번째 큰 값이다. 라지 함수 써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어레이, 데이터의 범위, 점수 범위, 콤마 테이 몇 번째 3, 세 번째 큰 값을 표시해 주겠다. 엔터 치면 무슨 값이 나오겠죠? 점수값 하나가. 그럼 그 옆에 무슨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요? 점이란 데이터가 있어줘야 된다 했죠? 그러면 서로 다른 정보를, 데이터를, 자료를 연결시켜야 된다. M% 연산. 이제 바로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문자 점을 표시하려고 한다. 쌍따옴표 묶어처리. 자, 맥락이 잡히면 문제 함수명 선택 다 돼 있었으면 나머지 작성은 그냥 규칙에 따라 그냥 진행하는 겁니다. 요식행위라고, 요식. 자, 표 사로 갈게요. 아,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요 파트에 뭐 함수, 뭐, 아니, 어쨌든 요 함수에 대해서, 관련 함수에 대해서 형식 한번 다 맞춰보시고, 형식 공부 한번 해보시고. 아, 꼭 맞추세요. 아닙니다. 틀려도 좋습니다. 그냥 해보시고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이 이만큼 되구나라는 걸 느끼시기 바랍니다. 정답 맞추세요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연히 틀린 걸 지금 수정하러 온 거니까, 우리가. 함수명은 제가 화면에 표시해 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직접 찾아보시면 더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문제 읽어보셨으니까. 자, 홈런이 40개라는 게 조건이고요. 자, 같이 보세요. 제가 시간을 그만큼 주는 건 실제 시험에서 그 정도 안에, 시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을 준 겁니다. 안 된다고 시간 더 10분, 100, 뭐, 1시간 드린다고 그게 당장 해결될 수 있냐고 해결 안 됩니다. 그냥 설명 듣고 집에 가서 복습하세요. 그게 더 효과적일 겁니다. 자, 홈런의 개수 40 이상 조건, 삼진의 평균을 계산하겠다. 그러면 주어진 함수 속에서 평균과 관련 있는 게 뭡니까? 에버리지 if죠. 그러면 이꼴 아까 썸이부터 했잖아요. 자, 에버리지 if 가로 열고 안 했나? 자, 합계 구할 범위 죄송합니다. 다시 조건 값을 찾을 범위 삼진분 엄마 잘 되신 분들은 제가 뭘 틀렸는지 체크도 해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0 이상 쌍따옴표 묶어 처리해 주셔야 되고요. 엄마 평균 구할 범위 제가 뭘 또 잘못했는지 다시 할게요. 갑자기 정신을 놓고 있군요. 자, 홈런 범위 내에서 첫 번째 인수 조건 값을 찾을 거면 여기서 40 이상인 걸 찾을 거고요. 콤마. 왜 아무도 지적 안 하세요? 예? 자꾸 낭떠러지로 자꾸 밀어낼 겁니까? 자, 콤마. 뭐 아니면 얼마나 틀린지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손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 계산할 범위, 삼진 범위, 가로 닫고 엔터. 이 정도는 충분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자, 나머지 한 개는 다음에 때가 되면 돌아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어쩔 수 없이 함수만 해야겠네요. 함수만. 자, 시 통계 가겠습니다. 날짜 잠깐만요. 이게 통계 2로 가겠습니다. 통계 2 시트로 가겠습니다. 교재 94페이지, 통계 2 시트 94페이지. 자, 일단 5번 가겠습니다. 이제 94페이지 5번. 문제를 읽어보죠. 1, 2, 3, 4, 5. 표 5에서 수금액 데이터 확인하시고. 이 존재하는 수금 건수를 선출하고 값 뒤에 근이 표시되도록 C34 셀에 표시하시고 카운터 N% 연산됐어요. 카운터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요? 네, 오케이.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헤아려주는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뭐 별거 없잖아요. 이걸 숫자 데이터 개수 헤아리겠다. 가로 열고 어느 범위 내에서? 수금의 범위 내에서요. 그리고 n% 연산자. 자, 잠깐만. n% 연산을 처리하시기 전에 엔터 치면 숫자 값이 나오겠죠. 뭐 암산하니까 한 3 정도 나오겠네요. 예? 그러면 그 옆에 이제 건이라고 하는 문자가 나타나야 되겠네요. 건. 자, 두 서로 다른 정보의 데이터가 연결돼야 된다. 쌍따옴표 묶어치기.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할게요.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도 되나요? 이러면 결과값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럼 이 문제 이렇게 풀어도 돼요? 안 됩니다. 이 문제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범위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 범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의 내용을 보시면 존재하는이라 있잖아요. 그럼 존재하지 않은 것도 있다는 이야기죠. 수금액이 존재하는, 존재하지 않은. 그러니까 뭡니까? 셀 범위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내가 회사 업무를 볼 때 이렇게 풀든 저렇게 위에 그 방식 풀든 밑 아래쪽 방식 풀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 둘 다 세 건 다 나왔는데 뭐가 틀렸어요? 아무 문제 없죠. 시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어진 한계에 딱 맞춰야 되는 게 시험이라고. 그래야 채점을 하죠. 방법이 많으면 채점하는데 귀찮고 불편하잖아요. 자기네들 입장에서. 시험이라는 건 딱 정해진,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보는 것과 일을 잘하는 것, 공부를 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은 있습니다.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100% 공부 잘하는 사람이 시험 무조건 100점 받는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보면. 성적은 잘 나오긴 하지만 100점을 잘 받지는 힘들잖아요. 항상 1등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험 잘 보는 친구가 항상 정해져 있죠. 그 친구가 항상 공부를 열심히 해요. 수업에 열심히 참석을 해요. 아닌 것 같은데요. 제 경험상 봤을 때. 그런 친구들이 어찌 보면 성적이 더 잘 나올 때가 있잖아요. 시험이라는 건 약간의 요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식하신 분은, 그러니까 세상 사는데 나와 사시면 되고요.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시고, 무식하게 아직 요령껏 사시는 분들은 세상 나와서 열심히 잘 사시면 되고, 무식하게, 사시는 분들은 학교 남아서 그냥 연구나 실험실 하시면, 실험실에서 연구하시면 됩니다. 그 교수도 되고, 뭐, 박사도 되고, 박사 되고 교수 되면 되니까. 제 개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이 있거든요. 자기 가진 능력만큼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만큼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요거는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거 하나 설명드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갈게요. 빨리 끝내고 싶시다. 호6에서 1일차부터 3일차까지의 기간. 자, 데이터 쭉 확인하시고 이용하여 방학 중 연수 기간 동안의 총 출석 횟수를 구하여 제35셀에 표시하시오. 3을 3회로 표시하고 카운트 블랭크 함수와 M% 연산자 사용. 자, 그러면 X가 결석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면 X 표시가 없는 즉 빈셀 공란은 뭐란 이야기죠? 출석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 분명히 범위가 이만큼 있었습니다. 이만큼의 범위 내에서 출석의 의미를 가진 빈셀이 몇 개 있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함수가 뭐라고요? 카운트 블랭크라는 함수였어요. 주말에 복습이 안 되셨다면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서 익히시고요. 오늘 돌아가셔서 빨리 그 기능 정리 파일에 있는 함수들 꼭 마무리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엔터 치면 뭐 숫자값 몇 개가 나오겠죠. 그 수와 그다음 해라는 내용이 붙어서 나타나야 된다. 연결되어서 나타납니다. M% 연산자. 해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수식에서 쌍따옴표 묶어서 처리. 잘 안 되시면 요 과정 한번 거쳤다가 다시 수정하러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과정을 넘어가시면 되겠죠. 요렇게 하시라고, 요렇게 하시라고, 요렇게. 아, 여기까지 내용이 잘 상상이 안 된다. 그럼 이렇게 확인하고요. 다시 수정 상태에 와서 그 다음 내용 진행하고, 순차적으로. 그렇게 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시계 한 방에 나올 수 있겠죠. 예, 여기까지 저장 단축키가 뭐라고요? 컨트롤 S, 그리고 명령 단축 여기 있는 거 이용하겠습니다. 저는 저장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8시 10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